1929년 기차역에서 있었던 학생들 간의 작은 다툼이 어떻게 전국에서 5만 명이 넘게 참여하는 거대한 항일운동으로 번졌을까요? 이번 시간에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딱 핵심적인 사실들만 가지고 직설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모든 건 바로 이 기차역에서 시작됩니다. 1929년 10월 나주역인데요. 통학열차에서 내린 한국 학생이랑 일본 학생들 사이에 시비가 붙은 거예요. 정말 사소해 보이죠?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의 시작점이었습니다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작은 다툼 하나가 전국적으로 번졌다는 거예요. 참여한 학생 수가 무려 5만 4천 명이 넘습니다. 아니, 기차역에서 벌어진 싸움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을까요? 자, 그럼 먼저 저항이 시작된 광주로 가보죠. 나주역에서 있었던 그 일이 어떻게 광주 시내 전체를 휩쓰는 시위가 됐는지 그 과정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이 과정을 보면요, 흐름이 아주 명확해요. 처음엔 그냥 학생들끼리 충돌한 거였어요. 근데 여기에 일본 경찰이 끼어들면서 문제가 완전히 커져버립니다. 너무나 명백하게 일본 학생 편만 들면서 한국 학생들만 찍어 누른 거죠. 이 불공평한 처사, 그러니까 민족 차별에 학생들이 그야말로 폭발한 겁니다. 그래서 결국 광주 전체가 거대한 항의의 물결로 뒤덮이게 된 거죠.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죠.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? 그냥 우발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는 건데요. 여기에는 사실 숨겨진 배경이 있습니다. 바로 당시 학생들 사이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비밀 조직, 그리고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던 저항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. 맞아요. 이 운동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1919년 3.1운동의 그 엄청난 함성, 그리고 1926년 6.1시 만세운동의 열기. 이게 다 사라진 게 아니라 1929년 학생들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의 컨트롤 타워, 바로 독서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. 이름만 들으면 되게 평범하잖아요? 그냥 책 읽는 모임인가 싶죠. 하지만 실제로는요,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학생들의 비밀 결사였어요.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조직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고 질서정연한 시위가 가능했던 겁니다. 대단하죠? 자, 광주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. 어떻게 한 지역의 저항이 대한민국 전역을 휩쓰는 거대한 운동이 됐는지 그 구체적인 팩트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위가 한반도를 넘어서 만주랑 일본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. 이 엄청난 확산력의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회의 전국 조직망이 있었던 거고요. 여기에다가 당시 최대 사회운동 단체였던 신간에까지 힘을 보태면서 운동의 규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. 이 운동의 규모를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는 숫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. 바로 194. 이게 뭐냐면요, 전국에서 참여한 학교 수입니다. 무려 194개 학교가 동맹 휴학을 하거나 시위에 직접 참여한 거예요. 이건 그냥 몇몇 학생들이 나선 수준이 아니라 당시 학생사회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수많은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서 도대체 무엇을 외쳤을까요? 1929년 그들이 목숨 걸고 뿌렸던 경문에 담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요구, 바로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확립하라 였습니다. 아주 간단하죠. 우리 교육의 주인은 우리여야 한다는 겁니다. 일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조선인을 위한, 조선인에 의한 교육을 돌려달라는 거였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였습니다. 이건 당시 일본이 강요하던 교육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죠. 학생들이 자신들이 받는 교육을 그냥 노예 교육이라고 딱 규정한 겁니다. 이런 굴욕적인 교육은 당장 멈추라고 외친 거죠. 그리고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. 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의 자유를 획득하라. 이건 교육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.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모일 수 있는 권리,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되찾겠다는 거였습니다. 학생들의 저항이 곧 독립을 위한 투쟁이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자, 이렇게 뜨거웠던 저항,
그 끝은 어땠을까요?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고, 또 오늘날 우리는 이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 뒷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표가 바로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입니다. 5만 4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. 그중에서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구속되거나 퇴학, 정학 같은 징계를 받았습니다. 참여한 학생 10명 중 1명꼴로 체포되거나 학교에서 쫓겨나서 자신의 꿈을 접어야만 했다는 얘기죠. 이 운동을 기억하는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. 1953년에 학생의 날로 지정이 됐다가 73년에는 정권에 의해서 폐지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다시 부활했고요. 마침내 2018년에는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국가기념일로 격상됐습니다. 이 우여곡절의 역사를 보면 이 운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정말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걸 알 수 있죠. 자, 90여 년 전 학생들이 외쳤던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. 우리를 위한 교육, 차별 없는 세상, 그리고 당연한 자유, 이 외침들,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과연 다 이루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? 1929년의 그 질문은 어쩌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